시선집중 광주 2부 시작하겠습니다. 대선의 본선이 시작되면서 바로 문재인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아주 세게 붙었습니다. 그만큼 후보들에 대한 검증거리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당 안철수 캠프 김경진 홍보본부장과 이 안 후보의 공약 그리고 또 최근 좀 전에도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어떤 이슈거리들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캠프 김경진 홍보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바쁘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안철수 후보가 후보 등록과 함께 바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광주에서 이렇게 유세를 시작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호남의 선택이 결국은 매번 대통령 선거의 향방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그만큼 호남 또 호남의 심장인 광주가 중요하기 때문에 맨 먼저 찾았고요. 네. 이제 유세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네. 타 지역에 가서는 국민의당을 호남당이라고 얘기하고 또 호남에 와서는 이제 표를 구걸 하는데 어쨌든 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호남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네. 이 국민의당을 창당했을 때 국민의당 돌풍을 만들어 주셨고 또 안철수 후보 본인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전국 정당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셨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네. 호남에 대해서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공약을 내놓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광주를 제일 먼저 찾으셨다는 이야기신데요. 근데 네. 일설에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포스터나 이런 데 국민의당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데 결국은 보수표를 의식해서 그런 거 아니냐. 호남의 어떤 지지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던데 그런가요? 아니요. 그 포스터 제작을 한 실무 책임자가 사실은 저였는데요. 네. 이제 제가 결정을 해서 그렇게 했고 공보물이라든지 현수막 이런 데는 국민의당 표시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포스터만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 홍보물 중에 포스터가 차지하는 부분은 일부분인데 네. 포스터를 만들 때는 가장 간결하고 하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네. 전달하기 위해서 분도덕이를 좀 많이 빼자. 네. 그래서 이제 당의 색깔하고 당의 로고 또 3번 표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누가 봐도 국민의당이라는 표시고요. 네. 이제 국민이 이긴다 하고 그 위에 바로 이제 위에다가 국민의당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민자 두 개가 겹치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굉장히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치열한데 캠프에서는 지금 이 판세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정말 전국적으로 박빙인 상태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게 한 발 한 발을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내디디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고 네. 다만 이제 이번 선거의 특징이 50대 60대는 이제 저희 안철수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네. 20대 30대는 문재인 후보 지지가 굉장히 강렬하고요. 네. 결국은 40대의 표심이 이번 이 대통령 선거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지금 그런 치열한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9.16의 시사 돋보기 시간에도 한번 좀 전에 짚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이명박 아바타다. 그런 식으로 네.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공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사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글쎄 그게 진짜 워낙 어처구니 없는 말들이 이제 물밑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저도 이제 그제 저녁에 광주에 내려가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사실 그 2012년도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안철수 당시에 두 캠프가 단일화 협상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단일화 협상이 잘 진척이 안 되고 후보 등록 시점이 다가오니까 그러면 범민주 진영이 이렇게 분열돼서 자멸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안철수 후보 스스로 일방적으로 후보 사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서 정말 1대1로 싸울 수 있도록 그 큰 틀의 배경과 선거 구도를 만들어주는 게 네. 안철수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무슨 이명박 아바타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근거로 나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음해가 도를 넘어도 좀 상당히 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국민의당의 주역이 지금 가령 권노갑 고문이라든지 박지원 대표라든지 검 동교동계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사실은 IT 기업 발전이 김대중 대통령의
IT 기업 발전과 꾀를 같이 해서 이렇게 성장해 왔거든요. 네.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도 정책 자문이 역할을 맡았던 적도 있고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여러 가지 정보통신과 관련된 이 위원회라든지 정책 자문을 같이 했었던 이런 경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2012년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안철수 후보가 어떤 행동을 보였는가 이 네. 행동을 가지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 왜 지금 이 일명이 보수 진영의 그 양자론, 다시 말해서 이명박 아바타론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면서 보수 진영에 대한 신뢰가 전체 국민들 차원에서는 완전히 없어져 버린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홍준표 후보라든지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 지지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이제 대구 경북이라든지 또 영남권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양심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또 대통령이 되면 국가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후보를 찾아보자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문재인 대신에 안철수를 그 대안으로 선택하려고 하는 이런 표의 흐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표의 흐름을 가지고 마치 무슨 이명박 아바타다라는 어떤 이런 뉘앙스로 지금 더 씌우는 거고요. 네. 근데 거꾸로 보면 이게 문재인 후보 측에서도 대구에 가면 네. 나 문재인이 당선되면 박정희 대통령도 좋아서 웃을 것이다, 네, 기뻐서 네. 웃을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구 경북표나 또 영남표 보수표에 대해서 표를 소구하는 것은 안철수 후보나 문재인 후보나 똑같은데 다만 저쪽에서는 오랜 시간 어떤 인터넷 댓글 작업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하게 하면서 네. 이게 서로 똑같은 상황인데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무슨 보수의 아바타다, 이명박의 아바타다 이런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젊은층이나 그 진보층들의 어떤 표들이 안철수 후보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프레임 싸움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2012년도에 안철수 당시 예비 후보가 선택했던 극적인 후보 단일화를 위한 사태 이걸 보시면 안철수 후보의 진정성이 어디에 있는가 네. 이렇게 하나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